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56강 부수자입니다. 예, 앞서 문제 풀이 볼까요? 입구와 어조사 호로 구성된 불을 호, 숨을 내쉼을 뜻하는 어조사 호가 구성되어서 입으로 숨을 내쉬니까 불을 호자가 된 거죠. 형성자죠. 예, 밑줄 긋은 건 형성자입니다. 다음 입구와 벼화, 벼화는 음을 나타내는 화할화, 원래는 벼화자가 필이 약자였었는데 나중에 소리를 나타내는 벼화로 바꾸어서 형성자가 되어 있죠. 입으로 필이를 보면은 화음이 일어나는 건데 필이 약이 복잡하니까 벼화를 넣어서 형성자가 된 화할화. 다음은 입구 옆에 미칠 급, 다다를 급이 되어서 공기를 몸 안으로 들어 마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마실 흡자가 된 겁니다. 마실 흡 형성자죠. 다음은 기쁠희, 위에 악기 이름 주자와 밑에 입구로 이루어진 회의자로 아주 경사스러웠을 때 쾌락이 일어남을, 기쁘담을 나타낸 글자 기쁠희, 악기 이름 주와 입구로 구성되어서 경사스러울 때 즐기는 모습을 나타냈다. 기쁠희, 회의자입니다. 다음 밑줄 그어 있네요. 형성자죠. 구들고, 음은 예꼬자에 나왔죠. 이 바깥 테두리는 애울 위자죠. 사방에 에워싸서 여기에 소리 나타내는 고를 더해서 본 뜻은 아주 견고하다 이 뜻이 된 구들고자죠. 다음 애울 위 안에 나무목이 들어갔죠. 나무가 아주 텅 빈 비어진 집에서 자란다. 그래서 아주 곤란하다,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다 해서 나온 곤할곤. 다음은 나라국자죠. 나라국자는 원래 혹혹자로 안에 있는 혹혹자를 써가지고 나라국자였는데 나중에 테두리를 넣어서 영토를 표시하는 국가를 뜻하게 됐죠. 나라국자가 됐죠. 회의자죠. 창과 마을을, 창으로 마을을 지키는 모습에서 나라국자인데 그 범위를 에워싸서 나라국자로 했다. 호국자가 쓰이게 되자 다시 입구를 에워싸서 나라국자가 되었다. 다음은 에울 위 안에 오로지 전자가 들어가서 둥글게 아주 둘러싸다 뜻이 된 거죠. 그래서 둥글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둥글단이 된 거죠. 둥글단, 형성자입니다. 다음은 애올 위 안에 고루할 비자의 본래자입니다. 인색할 비로 돼서 아주 쉽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을 도모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계획해야 되고 또 그려야 되기 때문에 나온 글자 그림도 도모할 도자가 된 거죠. 회의자입니다. 다음은 넉사, 이거는 뭐예요? 콧구멍에 숨쉬는 형상을 나타냈죠. 원래 입구가 들어간 숨쉴희의 본래자인데 넉사로 쓰이게 된 가차된 글자입니다. 콧구멍 모양을 본뜬 넉사, 지사자입니다. 다음 애올 위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사람이 갇혀 있죠. 그래서 옥에 갇힌 죄수를 뜻하기 때문에 가둘수가 됩니다. 가둘수, 죄수할 때 회의자입니다. 다음 인할인, 인할인은 이게 바깥 테두리가 애울 위지만은 사실상 깔개입니다. 깔개. 대자리입니다. 대자리. 자리에 사람이 큰데 사람이 누워 있는 모습에서 까닭 때문의 뜻으로 가차된 자입니다. 인할인. 그다음 아까 둥글원은 둥글단과 같이 위에는 입구고 밑에는 조개패는 뭐라 했어요? 소정의 본래 뜻이라 했죠. 소정. 소체 위에 테두리가 둥글다 해서 둥글 원자인데 그게 인운 원자로 쓰이자 다시 애울 위로 해가지고 둥글 원이 된 글자죠. 다음은 동산원, 애울 위와 옷 길 원자, 옷의 보수 형상이 보입니까? 옷이 긴 옷입니다. 그래서 옷이 기니까 멀다의 뜻이 된 거죠. 그 뭡니까? 그 옷이 긴 옷으로 구성돼 가지고 채소, 과일,
뭐 나무를 심다 이런 데서 동산의 뜻으로 파생된 동산원자입니다. 형성자죠. 그 다음 애울위, 애워쌀 위도 애울위 안에 가죽위가 들어갔죠. 본뜻은 둘러싸다입니다. 그래서 포위되었다 할 때 쓰죠. 예. 마지막으로 돌회자는 갑골문의 자행에서 보았듯이 물이 돌아가는 모습을 본뜻하죠. 돌회. 예. 자, 오늘 수업 볼까요? 오늘은 흑토부수입니다. 흑토는 간단하죠. 예. 갑골문의 자행을 보면 흙 한 줌이죠. 흙 한 더미의 상형입니다. 흙 한 덩어리가 흑토죠. 그럼 흙 두 덩어리는 뭘까요? 언덕구. 흙 세 덩어리는 매산. 그렇습니다. 흙덩어리입니다. 자, 고를균은 흑토부수에서 두루 미칠 균의 음을 빌린 형성자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땅이 두루 평평한 거죠. 그래서 고를균자가 된 거죠. 두루 미칠 균자하고 음을 빌렸지만은 뜻도 비슷하게 가지고 있죠. 다음 구들기어는 어질현의 예자, 고자, 어질현의 고자, 견현, 니은 받침이죠. 또 주의해야 될 것은 한자에서 기역 받침과 히읗 받침은 통하죠. 예. 기역과 받침, 기역 발음과 히읗 발음이 서로 통하는 단어는 아주 많습니다. 예. 구들견은 어질현의 고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입니다. 자, 지경경은 마침내경. 예. 지경경은 마침내경. 예. 땅이 마친 곳이죠. 땅이 끝나는 곳이 뭡니까? 지경이죠. 형성이면서도 회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죠? 땅이 끝나는 곳. 그 다음 흑덩이괴는 귀신귀에서 음을 빌렸다. 흑덩이괴는 귀신귀가 부수자죠. 예. 흙이 뭡니까? 함 안에 담은 흙은 항상 덩어리가 된 거죠. 그래서 괴자가 됐다. 흑덩이괴는 귀신귀. 예. 그러니까 흙이 굳은 흙이죠. 예. 그 다음에 무너질 괴는 품을회. 품을회는 뭡니까? 아래 위에 오디가 있죠. 예. 물건을 품고 있는 모습. 그래서 건물이 파괴된 모습입니다. 예. 건물이 파괴된 모습에서 무너질 괴가 되죠. 흙덩이가 무너진 거죠. 다음 땅고는 원숭이 신. 예. 원숭이 신은 뭡니까? 허리를 펴고 늘리다는 거죠. 예. 우리가 허리를 펴고 늘리다 그래서 땅고는 하늘천 따지. 땅지의 같은 뜻이죠. 우리 태극기에서 곤괴죠. 세 곳이 다 잘려져 있는 곤괴. 그게 바로 땅입니다. 그래서 원숭이 신에서 음을 빌린 니은 받침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예. 여기에 나온 내용들은 전부 다 형성자죠. 그러니까 음을 빌린 형성자인데 자세히 보면은 그 음을 그 글자의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을 빌린 것 같다. 땅고는 왜 땅입니까? 원숭이 신보다 이 펼신자가 있으니까 땅이 펼쳐져 있죠. 그래서 음을 펼신에서 빌렸지만 뜻도 여기에 품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형성자는 자세히 생각만 하면 되는, 이해할 수 있는 글자죠. 형성자는 글자를 확장시키는 거기 때문에 보너스입니다. 다음 흑토로 구성된 자 이어서 볼까요? 터기는 거기, 그죠? 거기는 소리를 나타냈죠. 사물의 근본, 그죠? 사물의 근본이 터죠. 터. 시작하다, 기초할 때 쓰이는 거죠. 터기. 5급입니다. 다음 단단. 단단은 음을 나타내는 믿을단, 믿음단. 믿음단은 뭡니까? 제사 지내는 거죠. 흙으로 쌓은 단상이죠. 제사 지내는 제단이죠. 이게 단단은 믿을단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묻을매는 마을리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묻을매는 마을리, 마을에 묻는다. 매장을 하는데 마을 주위에서 매장을 하죠. 땅 속에 묻는다는 뜻을 나타낼 때 묻을매. 다음 집당은 숭상할 상. 이 숭상할 상이 들어간 형성자가 매우 많죠.
집당은 숭상할 상. 예. 어떤 집입니까? 화려한 집이죠. 위에 숭상한 상이 들어갔으니까 집당은 아주 보통 집가보다는 화려한 집을 집당이라고 할 수 있죠. 화려하고 큰 집을 집당이라 합니다. 다음 칠할도. 칠할도는 흑토와 도랑도자죠. 도랑에 뭐가 있습니까? 진흙이 있죠. 진흙. 진흙으로 가지고 흙을 바르는 게 칠하는 거죠. 도배하는 거. 그래서 칠하다. 진흙을 가지고 칠하다의 뜻을 가진 칠할도. 다음 섬도는 세조. 섬도는 세조인데 여기에 매산과 세조의 발가락이 생략되어 있죠. 섬에 있는 새는 발이 없다. 상상할 수 없는 글자죠. 생략된 글자인데 다시 세조가 밖으로 나온 거죠. 본뜻은 아주 강이나 호수, 해양에 둘러싸인 작은 섬을 새가 앉아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작은 섬이죠. 섬 또는 세조. 전부 다 음을 빌린 형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음을 빌렸고 그 음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세히 생각만 하면은 이해할 수 있는 글자들입니다. 다음 또 볼까요? 무덤묘. 무덤묘는 읍슬막인데 읍슬막이 중국어 발음은 입성 기억 받침 없으니까 중국어도 모로 발음되죠. 그러니까 무덤묘는 읍슬막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평평한 무덤이죠. 평평한 무덤에서 아무것도 나무가 없으니까 평평한 무덤에서 나온 무덤묘. 그 다음에 멍묵. 중국은 입성이 없죠. 그래서 무로 발음되죠. 모로 발음되죠. 모. 멍묵은 거물흙. 우리는 발음을 알 수 있죠. 기억 받침은 기억 받침으로 나니까 입성. 입성은 짧은 발음입니다. 멍묵은 거물흙. 그런데 이 글자 참 잘 만들었죠. 그 먹이 색깔이 어떻습니까? 검은색이죠. 먹은 뭐로 만듭니까? 흙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멍묵은 아주 형성이면서도 회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잘 만들어진 글자죠. 이해하기 쉬운 글자죠. 복잡하지만은 아주 간단하다. 거물흙은 부수자입니다. 다음 북도들배는 침배틀투. 침배틀투에서 음을 빌린 배가 왜 투로 발음하느냐? 베이, 부 이렇게 발음되죠. 북도들배는 침배틀투에서 음을 빌린 형수제다. 본뜻은 식물이나 담장 등의 흙을 이렇게 북돋아 주는 거죠. 북돋아 줄 배, 북돋을 배. 배양 할 때 쓰이죠. 재배 이럴 때 쓰이죠. 그다음 벽벽도 입성인데 중국어는 비로 발음되네요. 그렇죠? 비. 벽벽은 임금벽에서 음을 빌렸다. 이건 임금벽, PRP 두 가지로 쓰이죠. 임금벽에서 본뜻은 벽입니다. 흙이 임금같이 많으니까 벽이 되겠죠. 넓은 벽. 벽. 그다음 가풀보. 요 글자는 재밌습니다. 가풀보는 앞에가 다행행자죠. 다행행자는 뭡니까? 수갑을 찬 모습이라 했죠. 수갑을 찬 모습에 옆에 뭡니까? 손으로 사람을 누르고 놓겠죠. 수갑을 채워 사람을 눌러놓고 이놈 잡았다 하고 알리는 거죠. 잡아놨다고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 알릴 보자입니다. 그래서 뭐 조선일보, 영남일보 할 때 보자가 알린다는 뜻이죠. 또한 갑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풀보의 뜻도 된 거죠. 갑풀보, 알릴보, 회의자입니다. 다음은 무덤분, 클분. 흙으로 만든 무덤인데 무덤이 좀 높겠다, 그죠? 클분자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경계 규율에서 무덤의 뜻으로 갖게 된 겁니다. 고분할 때 쓰죠. 자, 오늘 배운 글자 복습해 볼까요? 뭡니까? 흑토 옆에 고를균. 뭡니까? 흑토 옆에 두루미칠 균자가 들어가서 고르다의 뜻이 된 고를균 형성자. 자, 여기 밑줄 친 것이 많죠? 밑줄 친 건 다 형성자입니다. 구들견은 뭡니까? 어질현의 고자에서 나왔죠.
지경경은 마침내 경에서 나왔죠. 땅이 끝나는 곳이 지경이다 했죠. 흙덩이 괴는 귀신귀, 흙이 아주 굳어버린 거죠. 흙덩이 괴. 무너질 괴는 풍물회에서 건물이 파괴되는 걸 나타내는 것이다. 그 다음 땅고는 흙토 옆에 원숭이신 또는 펼신자, 땅이 펼쳐져 있는 곳, 그게 바로 땅곤자죠. 땅곤, 땅지와 같은 뜻이자 했죠. 그 다음에 터기는 거기에서 뭘 빌렸다. 땅의 기초. 그 다음에 단단은 뭡니까? 믿음 단자. 제사 지내는 믿음 단자에다가 흙토를 넣어서 단단자다. 제사 지내는 제단이다. 그죠? 그 다음 무들매는 흙토 옆에 마을에 무덤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집당은 위에 오히려 숭상할 상 위에 흙토 위에 숭상할 상을 했으니까 집당은 일반 집보다 아주 화려하고 크다는 뜻이 가지고 있죠. 칠할도는 밑에 위에 도랑의 진흙을 가지고 바른다. 칠할도 도배할 때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섬도는 새가 앉아 있는 곳, 작은 섬이죠. 섬도는 세조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죠. 그 다음에 무덤묘는 없을막. 이때 무덤묘는 왜 없냐? 평평한 무덤을 뜻하는 거죠. 다음 먹묵은 검은 흙, 그렇죠? 먹묵은 검은 흙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인데 검은 흙이 먹이잖아요. 그 다음 북도들 배는 침뱉을투, 식물의 담장 등에 흙을 이렇게 북돋아 주는 거다. 배양한다 뜻으로 쓰인다. 벽벽은 흙토 위에 임금벽, 흙이 평평하게 넓게 바르는 곳이니까 벽벽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알릴보 갑을보는 제수를 잡아서 상부에 보고하다. 또 알리다, 보답하다의 뜻이 된 갑을보, 알릴보. 그 다음에 무덤 분자는 뭡니까? 흙토 옆에 클 분자로 해서 무덤이 큰 모습을 나타낸 글자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